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4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짚고 넘어갈 건데요. 계속 2획에 해당하는 부수 감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은 입 벌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 구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입이 하나가 이렇게 벌어졌다 해서 입 벌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는 감으로 읽게 되겠습니다. 흉하다 할 때의 흉자, 나다 할 때의 출자, 그 무슨 함 할 때의 함자예요. 뭐 보물함 그런 의미의 함자가 되겠고, 움푹 들어가다 할 때의 요자, 그리고 볼록 튀어나오다 할 때의 철자 해서 그 도로에 뭐가 울퉁불퉁한 걸 우리가 요철이라고 그러죠. 이걸 요철 이렇게 읽는 거죠.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겉모습이 너무나 보기 안 좋다 라는 의미와 전조가 별로 좋지 않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삐침으로 위에서 좌 밑으로, 그 다음에 다시 점을 우측 위에서 좌측으로, 좌측 위에서 우측으로 찍어주면서 꼭 X자처럼 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니은처럼 가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종으로 그으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하다, 좋지 않다 라는 의미의 흉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보기 좋지 않다 라는 의미의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하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흉하다, 이게 한자의 흉자만 한자예요. 하다는 어미죠. 동사용 어미가 붙어서 흉하다가 되는데, 뜻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흉하다는 보기에 너무나 흉측스럽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얘기는 흉물스럽다 또는 흉측하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혐오스러울 정도로 외모가 못생겼다 그런 뜻이죠. 밑에 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전망이 안 좋다, 분위기가, 앞에 대한 분위기예요. 지금의 분위기가 아니고 앞일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흉기는 폭력을 행사할 때 쓴 물품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폭력을 쓸 때 물품을 쓰더라도 합법적으로 쓰는 건 흉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쓰는 총, 경찰이 쓰는 그 타격봉, 이런 것들은 흉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기 또는 보호 용구라고 하지 흉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작황이 안 좋은 해란 뜻입니다. 이 흉년에는 작황이 안 좋다는 의미로 흉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흉작이
같은 해를 흉년이라고 하는 거죠. 흉보다 나무의 잘못을 들추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뒷담화하다 할 때 그 뒷담화는 통상 흉보는 행위가 되죠. 흉조는 바로 요 두 번째 흉하다 하고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음흉하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음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악하다, 이거는 외부로 표출되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가 대단히 지나치고 폭력적이다. 흉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폐가 망신한 집안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의미하고, 또 하나는 방치돼서 손을 보지 않는 한은 쓸 수 없는 가오,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초자가 되겠는데요. 처음이란 뜻입니다. 처음이라는 뜻의 한자는 순서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여기서 삐쳐서 올리고 마지막으로 내려 그으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는 의미의 초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총 7획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는 의미의 초자가 되겠습니다. 초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볼 건데요. 초입, 물리적으로 앞단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굴이다, 그럼 그 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추상적인 측면으로 이게 확대돼서 어떤 일의 시작점이라는 초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입은 물리적인 내용이고 초기는 시기, 타이밍하고 관련된 건데, 이 초입이 타이밍하고 관련된 의미까지 현대 한국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것은 뭐 원래 뜻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추상적인 측면에서도 초기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초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를 시작한 첫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의 운이 안 좋다, 뭐 이런, 초년의 운이 좋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초년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유아기, 또 이제 조금 확대하면 한 초등학생을 우리가 이제 아동기라고 그러죠. 그 아동기 정도, 그때까지의 이 시기를 초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거래를 얘기합니다. 초도. 그래서 초도 물량,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첫 번째 계약 물량을 일정량 이상으로 이제
한 개를 지을 수 있죠. 그때의 초도 물량은 첫 번째 발주한 수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완성된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행위라는 뜻이죠. 여기서 구이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를 굽는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상대적으로 품격이 낮은 도자기들은 뭐 섭씨 한 7 내지 800도 정도에서, 그리고 이제 좀 비싼 도자기들은 섭씨 한 1300도 이상에서 굽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구우면 갈라져 버리니까 1차 초벌 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벌 또는 3벌 이렇게 이제 구이를 반복을 하죠. 그때 첫 번째 구운 것을 초벌 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이게 원래 이제 도자기에서 나온 말이라겠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음식을 하는 데에도 확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닭을 프라잉, 딥 프라잉을 하는데 1차 초벌로 적당히 익힌 다음에 그러니까 손님이 오기 전에 익혀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면 바로 바삭한 맛을 내는 것만 딱 튀기는 그런 거를 이제 파이널 프라잉으로 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앞에 맨 처음 손님이 오기 전에 익히는 과정의 구이를 초벌구이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성이, 그러니까 특정한 여성이 출산을 첫 번째 할 때 초산이라고 합니다. 초임이라고 하는 것은 발령을 받아서 무슨 이제 직위를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 임용돼서 발령받은 것을 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초임은 한자가 다르죠. 요거는 이제 맞기림자를 쓰는 거, 요거는 임금하다 할 때 임자를 쓰는 거죠. 밑에 초임은 첫 번째 받은 급여를 얘기하는 거죠. 초장은 장이 옛날에 통상적으로 이제 상설 시장은 많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종로의 유구이전이라든지 이런 건 상설 시장이지만 지방에는 다 5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장이 섰죠. 그 장이 선 그 초기를 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장에는 물건값을 깎는다든지 이런 일을 안 해요. 재수 나쁘다, 하루 종일 재수 나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왕창 다 사버렸다. 그러면은 아주 그 싼 값에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날은 재수 좋은 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의미로 장이 설 때를 초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이제 지금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이게 보편화돼 가지고 어떤 일이 시작할 즈음을 초장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는 일이 시작된 초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설립됐다. 만약에 이제 지금 100년이 된 회사라고 치면 앞에 한 뭐 5년 내지 10년 이때를 초창기, 그 회사의 초창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한자, 세 번째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때리다 그런 의미의 타자가 되겠는데요. 앞에 있는 이렇게 열십자처럼
치고 이제 쳐 올리면 이게 손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정 해서 삐쳐 올리면 이렇게 이제 정자가 되죠. 해서 때리다 할 때의 타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면 때리다 라는 의미의 타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쓰겠습니다. 여기 다 이게 삐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이게 다 삐쳐 올리는 겁니다. 역시 요 우측에 있는 정자도 삐쳐 올리는 거고 왼쪽에 있는 숫자도 다 삐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워낙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자라고 하면 베이스볼 게임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배터로 타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타자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칠 때 그 컴퓨터 자판 있죠? 이 자판이 바로 타자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타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이핑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손으로 쓰다가 타이핑 도구가 들어와서 조금 글씨가 예뻐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들어와서 이제 인쇄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컴퓨터의 입력 도구로 바로 타자기의 글자 배열하고 현재 컴퓨터의 자판은 배열이 같습니다.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누군가를 때리다, 무언가를 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때려서 물건이 부서졌어요. 그거를 이제 데미지라고 하죠. 우리가 그 상처 난 거, 그것도 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격이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로 그 변모가 돼서 사용되냐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때린 거에 대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얘기하는 의미로 이제 전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격이라 하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물리적으로 때리는 거, 또 하나는 추상적으로 그 때린 거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진압해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또는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일을 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깨뜨려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타도와 타파는 같은 의미죠. 근데 타도는 주로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일을 추진하는 주체 쪽에 있어요. 그래서 타도하다 그럼 그 주체를 박살냈다는 뜻입니다. 타파는 추진하는 일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타파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누가 하느냐는 상관없어요.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박살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타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음악 중에 하나예요. 이 그 템포가 아주 느리고 그리고 말이 여러 차례 그 반복돼서, 그러니까 절이 여러 절로 반복돼서 긴 시간 이제 공연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타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천안삼거리 이런 이제 흥타령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타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느릿하고 긴 그 서사를 갖다 보니까 타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또 이제 전용돼서 쓰이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을 타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기가 뭐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 된다든지 이거를 그냥 한번 졸라가지고 부모가 안 사주면 말면 상관이 없는데 뭐 계속 틈만 나면 얘기하고 울고 이런 이제 그 행태를 보일 때 타령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디칼 용어입니다. 손이나 또는 어떤 그 도구로 환부라든지 이런 데를 두드려 보고 두드려 본 그 촉감에 의해서 감을 잡는 것을 타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타진이 지금 현재는 어떤 의미로 확대해서 쓰이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말로 한번 딱 던져서 두드려 보고 눈빛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딱 두드려 보고 그 반응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진은 결국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도 당연히 쓰이죠. 타진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일반 사회에서는 어떤 말로 쓰인다? 협상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손재주가 다른 어떤 나라나 또는 민족보다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차가 한번 운행을 했다.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든지 또는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코스를 돌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가 철로반에 속한 그 기사가 마치는 이 대가리가 조그만 망치를 마치라고 그러죠. 그 마치를 가지고 맨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바퀴라든지 이제 주로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을 때리면서 쫙 갑니다. 그 때리는 소리를 그 때릴 때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정상이구나, 어디에 균열이 갔구나, 이것을 이제 감지를 하죠. 이것도 타진에 해당되는 거죠. 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보를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전보를 보내는데 이 몰스부호를 활용을 해서 전보를 맨 처음에 보내기 시작했죠. 지금은 컴퓨터로 보내지만 옛날에는 이 몰스부호를 사용을 했는데 그 몰스부호의 장치가 위에서 버튼을 눌러서 때리는 것처럼 치기 때문에 띡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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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때려서 보내기 때문에 타전이라는 의미를 말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취타라고 하는 것은 주로 타악기, 이게 요 타자가 타악기라는 뜻이에요. 타악기하고 요 취자가 이게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악기죠. 관악기와 타악기로 이루어진 그 군대용 악단을 대취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타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밴드부 할 때의 그 밴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 대취타는 군대용 취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의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행진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함께 하던 음악대를 대취타라고 얘기를 한다. 타계라고 하는 것은 막혀 있었던 담을 쳐서 길을 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봉착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타계라고 얘기를 하고, 타계책 그러면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대한 원리하고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의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